지장은 뭐 연일 사상 최고치인데 한때 진짜 세상을 뒤흔들 것 같았던 테슬라 있잖아요. 그 핵심 사업이 쇠퇴 중이다. 이런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로 이 뜨거운 이슈 속살, 또 빅테크들 속마음, 그리고 미국의 그 야심찬 AI 계획까지 한번 아주 흥미진진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시장의 열기랑 또 개별 기업들의 좀 냉정한 현실, 그리고 국가 전략, 이게 다 어떻게 얽혀 돌아가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죠. 네, 그래서 오늘 분석 목표는 S&P 500 신기록 배경이랑 또 알파벳, 테슬라 같은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그리고 시장 반응까지 보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테슬라를 둘러싼 좀 비판적인 시각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AI 행동 계획 핵심 내용, 이걸 좀 집중적으로 보고요. 이게 또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볼까요? 이야,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네요. 네, 그렇죠. 다우지수도 1% 넘게 올랐고 특히 그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1.5%나 뛰었어요. 강세죠. S&P 500 안에서도 오른 종목이 내린 종목보다 훨씬 많았다고 하니까 뭐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정말 뜨겁습니다. 네, 그야말로 전반적인 강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기업들 실적이 하나둘씩 나왔는데 이게 또 재밌어요. 알파벳부터 볼까요? 네, 알파벳 어땠나요? 2분기 매출, 클라우드, 유튜브 광고 실적 대부분 다 예상치를 넘었어요. 실적 자체는 좋았죠. 오, 그럼 주가도 올랐겠네요? 근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왜냐면 연간 설비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 계획을 기존 예상보다 무려 100억 달러나 눌렸어요. 850억 달러로. 와, 100억 달러나요? 엄청나네요. 실적은 좋은데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게 AI 경쟁 때문이라고 보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투자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반영된 거죠. 아하. 반면에 라스베가스 샌즈는 실적이 워낙 잘 나와서 주가가 6%나 뛰었고요. 티모바일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것도 있었죠. 마텔이랑 IBM. 네, 마텔은 2분기 순매출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5% 넘게 빠졌고요. IBM도 2분기 매출은 괜찮았는데 소프트웨어 매출이 좀 부진해서 주가가 하락했어요. 아, IBM. 그래도 AI 쪽은 괜찮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IBM은 생성형 AI 사업 규모가 75억 달러 넘었다 이러면서 막 AI 전환 노력을 엄청 강조하긴 했죠. 네. 이렇게 기업마다 좀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유독 테슬라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유명 투자자 로스 거버가 테슬라 전기차 에너지 사업이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했더라고요. 특히 일론 머스크 때문에 소비자들이 등을 돌린다. 이 지적이 정말 뼈아프게 들리던데요.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죠. 거버는 테슬라의 단기, 중기 전망이 좀 어둡다고 봤어요. 특히 한 달 반 뒤에 미국 정부 세액 공제 끝에 끝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서 차 팔기가 더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판매가 더 어려워진다. 네, 그리고 또 하나 2분기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기업이 진짜 영업으로 벌어서 맘대로 쓸 수 있는 돈 있잖아요. 이게 시장 예상치가 한 7억 6천만 달러였는데 실제로 1억 4,600만 달러밖에 안 됐어요. 와, 예상치의 거의 5분의 1 수준이네요. 네, 크게 밑돈 거죠. 그리고 자동차 부문 총 마진율도 예전에 막 20% 넘는다고 자랑했었는데 이제 15%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어요.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거죠. 마진율 하락은 진짜 좀 심각한 신호일 수 있겠네요. 핵심 사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거버는 테슬라가 자꾸 로봇택시나 로봇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먼 미래 얘기만 하는 건 현실 도피 아니냐 이런 시각이더라고요. 당장 팔릴 만한 저가 모델 출시가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네, 사람들은 아직 직접 운전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말도 했죠. 네,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결국 핵심 사업의 하락세를 어떻게든 반전시키는 게 급선무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일론 머스크 개인 이미지 문제도 사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것도 가볍게 볼 수 없고요. 팬데믹 이후에 고성장 기술주를 보는 시장의 눈이 좀 달라진 걸까요?
미래 가능성뿐만 아니라 현재 수익성, 경쟁력 이런 걸 또 따지는 분위기?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런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이제 국가 차원의 전략도 봐야겠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AI 행동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23페이지 분량이라던데 핵심이 뭔가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짓고 그걸 돌릴 에너지 확보하고 여기에 걸림돌되는 규제들, 뭐 레드테이프라고 하죠. 이걸 싹 걷어내겠다 이거고요. 네, 규제 철폐. 둘째는 미국 기술 기반의 글로벌 AI 구축. 미국 기업들 기술 있잖아요. 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이 생태계 전체가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수출하도록 정부가 팍팍 밀어주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겁니다. 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곳은 AI 규제를 좀 강화하는 추세인데 미국은 반대로 규제를 좀 가볍게 가져가면서 기술 확산이랑 인프라에 집중하겠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라이터 터치를 추구하는 거죠. 최근에 엔비디아의 중국향 H20 칩 수출 제한 완화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게 하고 또 중국 기술이 다른 시장으로 퍼지는 걸 견제하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아, 단순히 칩 규제 완화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이 있었군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곧 이 계획 일부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히 미국 수출 관련 기관들한테 미국 기술의 해외 배포 수출 강화를 지시할 걸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 계획이 실제로 산업계나 의회 또 주 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이건 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시장은 최고치를 향해 가지만 그 안에 기업들은 저마다 다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네요. 알파벳의 그 막대한 AI 투자는 미래를 위한 필수 선택일까요? 아니면 좀 단기적인 부담일까요? 그리고 테슬라는 과연 이 핵심 사업 부진을 딛고 로보택시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네. 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의 전략과 성과는 결국 미국의 국가적인 AI 전략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점, 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 기술 수출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개별 기업들의 경쟁과 혁신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오늘 저희가 쭉 분석해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라면 단기적인 시장 반응과 기업 실적, 그리고 장기적인 국가 기술 전략 사이에서 어떤 점에 가장 주목하시겠습니까? 네, 이 기술 경쟁의 미래가 또 개인의 삶과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